자, 이제 오늘부터는 5단은 우리나라의 인구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에 관해 배우기 앞서서 그렇다면 세계 인구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세계 인구 증가 및 미래 전망에 관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봤을 때 우리 세로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억명, 인구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보면 1960년대에는 대략 한 30, 전 세계 인구가 35억이었다면 오늘날 한 2012년 인구는 약 75명입니다. 그래프상을 보면 점점 인구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본 그래프상에서 보면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증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세계 모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인구가 늘어나는 곳도 있고 또 반면에 줄어드는 곳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어떤 자원이 부족하거나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오히려 사람이 주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또 그 인구가 준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적게 태어난다는 거죠. 죽는 사람 많고 아이들은 적게 태어나고 따라서 이런 나이 많은 노년층 인구가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세계 추세였다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우리나라 인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단원에 지금 공부하는 게 핵심이겠죠.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과 인구 구성에 대한 공부를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먼저나 이야기했듯이 사회 과목은 이런 그래프 이해가 참 중요하다고 했죠. 먼저 이 그래프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연도가 나와 있고 세로축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상승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로 올수록 인구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60년대에는 대략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이었다면 오늘날 인구는 대략 한 거의 5천만 명에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래 그래프처럼 1950년대 이후로 오늘날까지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던 이유는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서 사망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 겁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어떤 국가에서 가족 계획 사업 일부러 자녀들을 적게 낳아라 혹은 많이 낳아라 이런 가족 계획 사업과 그 다음에 경제 발전에 따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오히려 출생률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걱정할 정도로 출생률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도록 권장하고 있는 게 요즘의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국가에서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태어나는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겠죠. 반대로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한 나라의 인구 규모라는 것은 결국 출생하고 사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국가가 아니라 어떤 지역의 인구라면 부산 지역의 인구 혹은 서울 지역의 인구 이 인구는 어떤 그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뺀 인구의 자연적인 증감도 있지만 전출 전입과 같은 인구가 이동을 하죠. 우리가 전학을 가거나 혹은 반대로 어떤 전입을 오는 경우 그러니까 요걸 좀 넓게 보면은 어떤 지역에 A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B라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이런 인구 이동이 모두 다 지역의 인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전출하고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보다 좋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부모님들이 어떤 이사를 택할 때 보다 좋은 교육시설,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은 한 지역의 인구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 이 지역 간의 인구 이동 때문에 어떤 지역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성장 우리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쭉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죠. 성장하고 있다가 오늘날에는 출생률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에 관한 어떤 이 그래프의 예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금 전까지가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에 관한 공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구 구성을 이야기할 때는 14세 이하를 우리가 유소년층, 자, 여러분이 유소년층에 해당되겠죠. 자, 15세에서 64세를 청장년층, 자, 요것은 선생님에 해당될 겁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노년층에 해당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되는 인구는 어디에 속하는 인구가 같겠습니까? 네, 그렇죠. 15세에서 64세의 청장년층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고 우리 아래에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인데, 자, 가로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은 그 인구가 구성하고 있는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듯이 빨간 선은 14세 이하, 즉 유소년층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는 파란색 선은 65세 이상이니까 노년층을 나타내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 14세 이하의 70년대를 한번 보면 14세 이하의 유소년층은 퍼센테이지가 높고, 반면에 이렇게 노인층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한 5% 정도 낮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2030년이 되었을 경우는 오히려 노인층의 인구가 어떻습니까? 20%를 넘어버렸고, 그 다음에 유소년층의 인구는 10% 정도의 아주 퍼센테이지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사회를 두고 이렇게 2030년대에 이런 사회를 두고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덧붙이자면,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를 고령화 사회, 여기 화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노년층 인구가 14% 이상일 때는 이제 고령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고령 사회라 하고, 20% 이상이 돼버리면 그 고령 인구가 너무 많은 초고령 사회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현재는 한 요 정도를 해당되고 있겠죠.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아이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반면에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노인들의 인구는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고, 아이들은 줄어드는 모습이 되고 있죠. 우리 이런 사회를 혹시 무슨 사회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예, 아는 친구도 있을 건데,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우리나라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대안을 아마 제시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밑에 보면 인구 피라미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요 인구 피라미드에 대해서 선생님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는 사회과 탐구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학교 오면 이 사회과 여기 있는 우리나라의 피라미드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모든 별로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예, 거기 앞서 선생님이 이 인구 피라미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잠깐 해줄게요. 자, 인구 피라미드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쪽은 그러니까 여성분의 퍼센테이지를 말하고 요쪽은 남성의 퍼센테이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세로축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를. 자, 그러면
또 여기 연도가 있죠. 연도를 보면 1960년도에는 0에서 4세의 아이들이 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뭐 한 8점 거의 9% 거의 9% 조금 넘죠. 그걸 차지했다면 자, 여러분 나이 또래도 이제 요 나이 또래죠. 요 나이 또래의 인구가 여자들은 한 6% 정도, 그 다음에 뭐 남학생, 여학생 다 대충 한 6% 정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나이 또래는 1960년도에 인구 퍼센트 봤을 때 선생님은 한 5%, 여자들은 5%, 그래 여자들은 한 4%쯤 4%쯤 되겠죠. 그 다음에 남자들은 한 3% 정도, 2% 조금 넘겠네요. 한 3% 정도 돼 보이죠. 자,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올라갈수록, 예를 들면 우리 볼까요? 한 65세, 여기에 보면 여자분들이 인구가 전체 인구를 봤을 때 한 1점 몇 프로라면 남자들도 한 1점 몇 프로쯤 되겠죠. 그 말은 위로 올라갈수록 요 퍼센트가 낮아진다란 말입니다. 자, 밑에 나이가 어릴수록 퍼센트가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퍼센트가 높다라는 말은 이 아이 때에 아이 수가 많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로 점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건 우리 인구 구성에서 나타냈었죠. 60세 이상은 노년층, 그 다음에 14세 이하를 유소년층, 청장년층. 자, 여기서 노동력과 관련되는 층은 청장년층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60년대에는 유소년층의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년층의 인구는 굉장히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지금 보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있죠. 요 피라미드가 지금 선생님 보면 1960년대, 80년대, 2000년대 되면서 피라미드의 모습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떤 시기별로 어떻게 인구 구성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요거를 모든별로 의논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2030년대 되면 또 새로운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가 만들어질 예상이 됩니다. 그 인구 피라미드를 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 당시 2030년대는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